66까지 숙제였어요? 하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내가 우리 연립 2차 방정식에서 제일 큰 목적이 뭐라고? 연립 1차 미안하다. 연립 1차 방정식인데 연립 1차 방정식은 왜 내가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다 했어? 그렇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미지수가 두 개면 식도 필연적으로 최소 두 개 필요해요. 까지는 뭐 그냥 좀 이해 좀 해달라 했죠. 이거 증명하는 것도 이상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으면 내가 한쪽에다 어떤 숫자를 넣어도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만의 형태 숫자가 나오니까 이런 또 다른 식이 필요하다 했어. 그래서 이거에 우리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대입법. 가감법. 이 둘은 공통점 하나 있었어. 뭐였죠? 그럼 미지수를 한 개로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왜? 바로 나오잖아, 미지수 하나는. 그죠? 그래서 대입법은 어떻게 해서 미지수를 하나 만드는 거였어? 우리 앞에서 문제 풀어봤으면 알겠지만 어떤 식을 두고 그거를 통해서 뭐 이런 거는 얼마예요? 이런 문제 봤죠? 앞에서 문제 풀면서. 아닌가요? 그거 봤죠? 이때 우리가 했던 행동이 뭐야? 우리 문자 두 개니까 몰라.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바꿔요. 왜? 다 사라지거든. 그죠? 얘도 똑같아요. 우리 문자가 두 개면 계산을 못해. 그래서 문자를 하나로 바꾸고 싶어. 그래서 저런 식으로 대입을 함으로써 문자를 하나로 없애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뭐, y는으로 해볼게요. y는 2 빼기 x니까, 2 빼기 x를 여기다가 넣는 거죠. y에다가. 그러면 x에 대한 식으로 나오니까, x는이 나오고, 또 x는이 나오면 y는도 당연히 알 수 있죠. 한쪽에 넣으면 되니까. 그죠? 좀 말이 빠른가요? 괜찮아요? 그럼 가감법은 뭐예요? 어떤 두 식을 한쪽 문자에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줘서 빼는데 왜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줘서 뺐어? 미지수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맞춰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하나 있으면 대입하기도 좀 빡세고 이렇게 서로 그냥 바로 더하고 빼도 문제가 안 사라져. 그래서 우리 뭘 했어? 문자 하나 아무거나 정해서 나 얘랑 숫자를 똑같이 맞추고 싶어. 그래서 이 숫자랑 이 숫자의 최소 공배수를 구했죠. 얘 같은 경우 그러면 6x 더하기 4y가 될 거고 쟤 같은 경우는 6x 더하기 9y가 될 거예요. 그죠? 한쪽만 곱하면 등식이 아니니까 양쪽 다 곱해줄게요. 기억나요? 네. 그 다음에 뭐 했어? 이거 같은 경우 식을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빼야 되죠. 왜? 없애고 싶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y는에 대한 식이 나오죠. y 하나만에 대한. 그래서 y 값을 구하면 그 나온 숫자를 한쪽에 대입함으로써 문자 하나를 또 지워주고 그럼 미지수가 하나가 되니까 나머지 문자 값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볼 거예요. 66까지 했어 있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딱 이거 전까지 했어. 저런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한 방정식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풀면 무슨 법이죠? 대입법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잠깐만. 문자 하나만이 나오는 게 편. x는이면 x는으로 쓰는 게 편하고 y는이면 y는으로 쓰는 게 우리 보편적인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저 위에 두 개 식 중에서 위에 거를 아래 거에다 대입하는 게 편하겠죠. 왜? 위에 거는 y 무료로 바로 쓸 수 있잖아. 까지 쓸 수 있죠. 좀 빠른가요? 저 좀 빨라요? 괜찮아요? 그럼 나 얘를 넣을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y 대신에 5-2x를 넣는 거죠. 바로 계산하는 거고 처음에 써줘요. 우리 계산이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x는 뭐 나와요? 마이너스 6 나오죠. x 얼마? 이거 쓰는 게 x는 6 이렇게 쓸 수 있죠. x 6이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 5 빼기 12 얼마?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요. 6 마이너스 7 찾는 거는 여기 있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선생님 좀 풀고 그래도 답만 체크하지 마요. 돼요? 우리 이제 얘 같은 경우는 x 또는 y를 지운다. 무슨 법이었죠? 그죠? 가감법이라 했죠? 할 때 필요한 식만을 고르래요. 한번 봐볼까? x를 먼저 없애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x를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기억에다가 5를 곱한 거랑 니은에다가 4를 곱한 거를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죠? 빼면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야만 되죠, 이거는. 왜? 한쪽이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거 찾는 거는 할 수 있죠? 이거 이렇게 쓴 다음에 똑같은 거 고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넘어갈게요. 얘를 식끼리 더하거나 빼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래요. 가감법이라 했죠. 얘는 x를 없애는 게 편해요? y를 없애는 게 편해요? 그죠? 5, 6을 최소분해서 맞추는 것보다는 1, 2를 그냥 한쪽 두 개 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위에다가 2를 곱해요. 식을 더해야 돼요? 빼야 돼요? 그죠? 빼면 되죠? 그럼 여기 0되고. 다 y는 마이너스 8 나오죠. y 얼마? y 마이너스 2가 나온다. y 마이너스 2 나오면 뭐 하면 돼요? 선택이 원하는 거 넣으면 되죠.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x 얼마? 2x는 2니까 x 1이라고 쓸 수 있어. 1이랑 마이너스 2. 그러는 거 할 수 있어. 되나요? 좀 빨라요? 좀 빨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풀고 좀 체크하라니까? 그렇게 하면 너 연습이 안 되잖아. 이거는 뭔가 안해가 좀 더러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전개를 하면 돼? 그럼 우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좀 문제 풀어본 사람이면 당연히 전개를 하죠.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쓸까? 그죠? 그러니까 왜? 내가 이대로 예를 들어서 이 x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3을 곱하고 여기다 4를 곱한 걸 서로 빼면 여기 쪽에서 x가 사라져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문자 하나를 없애기 위함이었어. 그러면 저렇게 식이 정리가 안 된 상태면 우리가 식을 정리해줌으로써 한쪽 식에 x가 몇 개 있고 y가 몇 개 있고 이걸 체크하면 돼요. 그럼 이 다음에 계산하는 거는 뭐 할 수 있죠. 위에다가 2 곱하면 되겠네요. 위에다가 2 곱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빼면 돼요? 주어가 한번 말해볼까? 더하면 돼요? 빼면 돼요? 더해야 돼요? 둘 다 마이너스인데? 그죠? 빼야 돼요. 뺀 다음에 계산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해봐요. 계산 지금 앞에서 계속 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정리를 해준 다음에 우리가 원래 알던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유형 5번은 여러분들이 해봐요. 이거 넘어갈게요. 저거는. 이거 뭐 말만 해보면 저 앞에 소수점이 거슬려. 뭐 하면 돼? 그냥 10 곱한 다음에 우리가 원래 하던 계산하면 되죠. 그죠? 뭐 전혀 지장 없죠? 하는데? 저 지장 있어요? 그죠? 저 정도는 뭐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 분수는 약간 어려워하니까 분수 같이 해볼게요. 우리 아까 소수 계산하듯이 계산하는 것처럼 저 분수도 우린 좀 거슬려. 그죠? 분수 앞에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것보다 우린 자연수의 최소 공배수를 찾는 게 좀 더 익숙해져 있단 말이야. 맞죠?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이 분수를 다 없애주면 되죠. 그럼 위에 식에다가는 뭘 곱하면 없어질까? 2랑 5 한 번씩 곱해주면 되죠. 그죠? 10 곱하면 되죠. 그럼 위에 10을 곱해볼게요. 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아래는 뭐 곱하면 돼요? 6 곱하면 돼요. 이 다음에 계산하는 거야, 뭐, 이제. 원래 우리가 알던 대로 하면 되니까. 실은 이제 이런 특수한 경우는 계산이 좀 더 간단하긴 해요. 지금 위에다 10을 곱하고 아래다가 6을 곱했을 때 이게 숫자가 똑같죠?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라고 나와요. 그죠? 이러면 좀 더 간단하죠? 한쪽에다 x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으면 y는 6, x는 마이너스 6 바로 나오니까. 계산 좀 더,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래도 계산 빠른 게 좋으니까 이 정도는 좀 센스 있으면 해봐도 돼요. 뭐 이런 것도 중문제라고 써놨는데 쟤는 x 대 y에 대한 비율을 줬어요. 뭐 하면 돼요? 등식으로 쓰면 되죠. 이런 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 아래 거는 뭐 기껏 해봤자 그냥 얘도 그냥 왼쪽으로 넘겨서 눈 0으로 바꾸는 게 뿐이죠. 우리가 편한 거는 문자만 있고 숫자만 이렇게 따로 있는 형태가 편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식을 정리할 때 이런 식으로 쌓이는 거 아니면 무조건 한쪽에 문자만 넣고 한쪽에 숫자만 넣어서 이거를 서로 연립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대입을 하는 게 편하겠죠? 왜? 이거 뭐 최소공배 사는 것보다 3y 대신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죠?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시 저거 비율이
EX는 3Y인 것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쟤도 우리가 앞에서 내가 예시를 들었던 거 기본 형태가 문자의 계산은 숫자라고 써 있는 거였어. 그래서 나도 얘를 펄이라고 써준 것 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우리 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계산할 때 최종적인 목적이 뭐라 했어? 가간법을 쓰는 대입법을 쓰고 그럼 문자를 하나 없애면 돼요. 근데 이거는 서로 빼는 거에서 문자를 없애는 게 편해요? 아니면 한쪽을 넣는 게 편해요? 끊는 게 편해 보이죠? 왜냐면 같은 문자가 섞여 있잖아. 인정해요? 그래서 넣은 것 뿐이에요. 그럼 X값 나오죠. 이해돼요? 이게 상황에 맞게 우리가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쓰라는 거예요. 물론 상황마다 더 편한 건 다르겠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도 식을 주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식이 하나야 이게? 식을 몇 개 준 거예요 이거는? 그죠? 3개나 줬죠. 식은 더 쉬워요 이게. 식을 어떻게 준 거냐면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고 얘를 3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이랑 2번이랑도 같고 1번이랑 3번이랑도 같고 2번이랑 3번이랑도 같아야 돼. 그럼 문자 두 개인데 식 3개 줘.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근데 나는 2번이랑 3번이랑 같다는 걸 채택하고 싶어. 왜? 제일 간단하잖아. EX는 Y. 그죠? 넣기 너무 편하죠, 이거. 그 다음에 뭐, 0, 그 다음에 우린 한쪽이 0이면 계산이 기본적으로 좀 편해요. 우리 0이 계산이 편하다는 건 알고 있잖아. 곱하면 바로 0 되고. 더해도 의미 없고. 뭐 빼도 의미 없고. 그럼 2x 더하기 y 마이너스 8은 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우리. 그죠? 그럼 2x 더하기 y는 8이야. 그럼 y는 또 2x야. 계산하면 넣으면 y는 4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되나요? 돼요? 안 돼요? 다시? 아까 어디까지 이해됐어요? 응? 방금 말했는데?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 뭐라고요? 아, 나 안 들렸어, 진짜. 그러면 나는 식을 몇 개를 세울 수 있다고? 3개를 세울 수 있다고. 1번이랑 2번이랑 같다고 세워도 되고, 2번이랑 뭐 3번이랑 같다고 세워도 되고, 1번이랑 3번이랑 같다고 세워도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한테 팁을 주자면, 아무렇게나 2개 써도 상관이 없는데, 0이 들어가는 거는 어지간하면 넣어주는 게 좋아요. 계산이 편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쪽에 1번이랑 2번이랑 비교했을 때, 얘는 상수가 있는데, 얘는 상수가 없어. 그래서 상수 없는 거로 쓰는 게 좋아요. 대입하면 되거든요. 실은 가간법보다는 대입법이 조금 더 편해요. 물론 거기서 거기긴 한데. 그죠? 그래서 나는 뭐랑 2번이랑 3번이랑 같다고 식을 세운 거고 1번이랑 3번이랑 같다고 식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쓸 수 있어. 얘랑 얘랑 같다고 식은 세울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얘랑 얘랑도 같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라고까지 쓸 수 있어요. 왜 이거 넘겼어? 내가 상수만 따로, 문자만 따로 써주는 게 좋다고 했잖아.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이제 계산할 건데, 얘를 봐보니, 얘는 y는 2x라고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2x는 넣어주는 게 편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입법. 계산한 거예요. 돼요? 돼요? 오늘도 아프니? 졸리니?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얼굴이 창백해 보여. 괜찮은 거 맞아? 나 그럼 계속 할게. 얘도 똑같죠? 얘는 뭐랑 뭐랑 같다고 하면 돼요? 1번, 3번, 2번, 3번? 오케이. 그럼 2번, 3번은 바로 쓰니까 그냥 바로 써볼게요. 1번, 3번이 같다고 하면 이라고 쓸 수 있죠. 왜? 우리 분수 거슬리잖아. 그 다음에 두 식은 뭐 하면 돼요? 바로? 더하면 사라지잖아, 이거. 그죠? 계산 좀 빠르나요? 괜찮아요? 더하면 바로, 이거는 최소공배수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더하면 y가 사라지네? 해가지고, x를 구한 거예요. x 구한 다음에 뭐 하면 돼? 더 간단해 보이는 거에다 넣으면 돼. 근데 미에가 좀 더 숫자가 작아 보여, 나. y 얼마? 이거 끝났죠? 할 수 있겠어요? 연습해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유형 3번은 똑같죠? 넘길게요. 그래서 유형 4번 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왜? 내 얼굴 이상해? 진짜 이상한데.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잠깐만 예를 들어볼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식이 두 개가 있으면 연립을 해서 x랑 y 값이 하나씩만 나왔어요. 그죠? 근데 꼭 하나씩만 나오라는 법이 있어. 그죠? 그런 법 없죠.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볼 건데 특수한 경우가 딱 두 가지 있어요. 언제냐? 첫 번째,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숫자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경우가 있냐?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숫자, 너무 같게 쓰면 또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뒀어요. 얘를 연립을 할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한쪽 식에 곱하기 2를 하면 얘랑 똑같죠? 그럼 이거는 식을 몇 개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식을 하나 준 거 아니에요? 우리 문자가 두 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근데 하나밖에 안 줬어. 무슨 일이 일어나? 쟤를 못 구해요. 해가 없고.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이거 하나만 줬다고 생각해봐. x에다 뭘 넣어도 그냥 y값 그거에 대응하는 거 쓰면 되잖아요. 조건도 없이 그냥 그냥 숫자면 돼.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런 상황을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해요. 굳이 이제 너희가 계산할 때 편하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안 줄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문자 이렇게 섞어놓을 거 아니야. 그때 서로 한쪽 문자를 한쪽 숫자나 한쪽 숫자나 문자나 아무거나 하나 정해서 0을 만들어요. 최소 공배수 하듯이. 그 다음에 빼요. 더하거나 빼서 그거를 한쪽을 0을 만들어요. 그때 다 0이 나오니까. 그죠? 그러면 같은 식이라는 증거 아니야? 이해돼요? 이게 첫 번째 경우. 아, 뭐야. 두 번째, 무슨 경우가 있냐? 그렇죠. 해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해는 무수히 많은 것까지 봤어. 언제 없냐? 이러면 해가 뭐예요? 왜 없어요? 그죠? 어떤 숫자를 두 개 더했는데 2이면서 3일 수는 없죠. 그죠? 우리가 아는 연산 안에서는. 이럴 때 우리는 해가 없다고. 그래서 굳이 확인을 하면 한쪽을, 이 문자 쪽을 이렇게 일치하게 맞췄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다를 때 우리는 해가 없다고. 오케이? 이해돼요? 문제를 같이 봐볼게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은 1번. 보자마자 안 해. 왜? 한쪽 2 곱하면 사라지거든. 계산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 아니야. 2번. 얘도 문자 사라지면 둘 다 0밖에 둘 다 0 말고는 그거 없어. 안 돼. 3번. 아래에다 2를 곱해봐. 그죠? 아예 똑같죠? 3번이 답이구나. 할 수 있어. 얘도 한번,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 위에다 2 곱해봐. 우리 이런 상황 무슨 상황? 이제 무슨 상황? 왼쪽 문자가 일치한데 숫자만 달라. 무슨 상황? 방금 말했는데. 해가 없다고 했죠. 그죠? 얘는 어때요? 또 2 곱해봐. 또 아까랑 똑같네? 왼쪽은 문자가 일치한데 숫자만 다르네? 무슨 상황? 해가 없다. 다른 것도 해봐요. 이거 굳이 막 답을 찾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문자를 일치시켰는데 아이식이 일치하던가 그 문자 쪽은 숫자가 다 똑같은데 상수값이 다르던가 이럴 때 이제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저거에 해가 무수히 많대.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내가 왼쪽에 문자의 개수를 똑같이 했을 때 오른쪽 숫자가 똑같으면 된다 했죠. 내가 그래서 위에랑 아래랑 비교해봤는데 y값을 둘 다 숫자로 줬어. 그래서 y값을 난 일치시킬 거야. 까지 돼요? 이해 안 돼요? 돼요? 그럼 나 위에다가 마이너스 5 곱하면 되죠. 얘랑 계산하면 해가 무수히 많대. A 얼마? 마이너스 5구나. 바로 나오는 거예요. 되나요? 답만 쓰지 말고요. 너희 막 맨날 종론 보면 몰라요 하고 듣고 위에는 하나는 동그라미 쳐있는데 아래 두 개만 쳐져 있어. 응? 너희가 생각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니, 그거?
이번에, 이번에 이것도 봐볼까? 해가 똑같이 무수히 많은데, 이번에는, 아, 여기 둘 다 문자로 넣네? 근데 숫자는 둘 다 줬어요. 그러면 숫자도 똑같이 맞췄을 때, 문자가 똑같으면 되죠. 그때 그 대응하는 숫자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얘랑 숫자가 똑같아지죠. 까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할 거예요. 얘랑 똑같아야 돼. 그럼 A 얼마? B 얼마?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간단하죠? 좀 어렵나요? 기억 이거 해 있어요? 해가 어떻게 돼요? 하나예요? 있어요? 무한해요? 없어요? 기억. 해 상태가 어때요? 하나만 존재해요? 무한해요? 없어요? 어려워요? 앞에 이해한 거 아니었어? 뭐 해야 돼요, 일단? 우리 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위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해야겠죠. 그죠? 문자는 없앨 거잖아. x든 y든 둘 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곱해봐. 그럼 마이너스 2x 더하기 2y는 숫자는 얼마? 마이너스 6이 돼. 위의 식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이랑 그렇게 해서 비교하면 어때요? 네, 무수히 많아요.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음. 얘는 무수히 많아. 해가 없는 게 아니야. 이제 니은은 어때? 해가 없어요. 그거랑 그렇게 하면 돼요. 지구선 어때요? 지구도 어때요? 있는 것 같은데야? 있는 거야. 몇 개? 무수히 많아요? 하나예요? 하나요? 오케이. 얘도 아니야. 리을은? 무수히 많아요? 확인해볼까? 위에다가 몇을 곱하면 돼요? 마이너스 4를 곱한 거 아래다 써볼게요. 4x 마이너스 8y는 4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돼요? 미음은 어때요? 근데 무수히 많죠. 아래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위의 식이랑 아래는 일치하잖아. 돼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이를 한번 봐봤는데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으니까 좀만 더 나가볼게요.
우리 이제 저 앞에서까지는 그냥 식 자체를 계산하는 것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식을 우리가 세워야 돼요. 식을 어떻게 세우냐? 말 그대로 그냥 말로 써줄 거예요, 문제에서. 그거를 내가 식으로 표현하는 걸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x의 3배랑 y의 합은 14다. 어떻게 쓰면 돼요? x의 3배. 3x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거기다가 y의 합, y 더하래요. 그러면 얼마 나오는데요? 14 나오는데요.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x는 y를 4로 나눈 거랑 같대요. 그죠? 다시 쓰면 4x는 y예요.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얘랑 그냥 연립하면 돼요. 그냥 이 식을 그냥, 세우는 것만 하면 우리가 원래 알던 계산이랑 똑같아요. 아예 다른 거 없어. 그죠? 대신에 근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돼요. 앞에서처럼 그냥 계산만, 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세우는 과정에는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X 40원짜리 우표랑 60원짜리 우표를 합하여 12장 사는데 560원이 들었대요. 식을 몇 개 세울 수 있어요? 2개 세울 수 있죠. 왜? 조건이 2개잖아. 12장 샀다, 12장이라는 조건 하나 있고, 560원이라는 조건 하나 있잖아.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문제를 세울 때, 모르거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숫자를 x 또는 y라고 넣으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40원짜리 산 거 개수, 그 다음에 60원짜리 산 거 개수를 각각 x, y라고 넣을게요. 왜? 문제에서 물어봤더니. 그죠? 총 몇 장 샀어요? 12장. 그럼 총 산 게 12장?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으세요? 그 다음에 합쳐서 560원이 들었대. 한 장 사는데 40원짜리는 한 장 사면 40원 들어. X장 사면 얼마 들어? 40X 들겠지. 두 장 사면 80원. 세 장 사면 120원. X장 사면 40X원. Y도 60원짜리 하나가 60원짜리면 Y개면 60은 Y겠지. 이게 얼마? 560원이네. 그냥 똑같이 우리가 알던 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 숫자가 좀 커. 근데 이거 다 10의 배수잖아. 약분하면 돼요. 전혀 지장 없죠. 또 2의 배수네? 28이라고 쓸 수 있고, 이렇게. 이거랑 계산하면 되죠. 오히려 계산 더 쉬워요, 앞에보다. 되나요? 둘레의 길이가 이번에 46cm 직사각형이 있대요. 직사각형은 어때요? 특징이? 가로 길이가 있고 세로 길이가 있다. 그리고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세로 길이 물어봤어요. 모르는 거 뭐라 두자고? x로 두자고. 그래서 세로 길이 x로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가로 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또 문자 나요, 그냥. 그때 뭐래요? 둘레의 길이가 46cm라고 식을 하나 표현할 수 있어. 이라고 쓸 수 있죠. 둘레 길이는 46이니까. 둘레는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이니까.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가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 우리 뭐라 놨어요? y라 놨죠. y는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가로의 길이 2배 2x. 1만큼 짧을 때 1을 더하면 돼, 빼면 돼? 빼면 되죠. 짧으니까. 짧은 건 길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는 거 더 쉽죠?
그냥 넣으면 되죠. 대입법. 그죠? 간단하죠? 생각보다. 아닌가요? 너무 어려워요? 할만해요? 그래서, 잠깐만. 우리가 몇 페이지까지 했었지? 66. 주말 꼈으니까. 66부터.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